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.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현재 트럼프 정부를 겨냥하듯이 무역과 이민 정책 등이 디스인플레이션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.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투입 비용,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이는 곧 물가가 오르는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정책이 금리 인하 전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.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한동안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주간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웃도는 21만 9천 건으로 확인되면서 실업이 늘기는 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을 위한 방향에는 가깝지 않은 수치였고 오히려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치라고 보였습니다. 18일 호주의 한 행사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. 기업들은 연초에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1분기가 지난 시점부터 향후 몇 달간의 지표와 패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.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죠. 제일 불안정한 요소로 보이는 것이 관세 때문인데 왜 이토록 관세를 중요시하냐면 과거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정부 당시 수입품의 평균 관세가 50%였는데 이때 당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맥킨리가 입안했던 이 법안으로 인해 당시 미국이 부유했다는 주장과 달리 5년 동안 실업률은 5%에 달했다고 합니다. 미국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맥킨리는 오늘날의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많이 닮아있죠.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. 미국의 장기 인플레 기대치는 3.5%로 확인되었습니다.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최고인 수치입니다. 인플레가 고착화되려는 것인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주요 내용 알아보았고요. 아무래도 요즘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연준에서도 이러한 관세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